초대받은 김광입니다. 저는 지금 이제 의대에 있는데요. 그 의사는 아니고 사실 배경은 이제 생화학 연구를 이제 주로 했습니다. 그래서 사실 성차 연구는 시작한 지 이제 별로 안 됐는데 왜 어떤 계기로 이제 이걸 하게 됐는지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그 서울대에서 포스닥을 했는데요. 그때 마침 그 국내에 이 네이처 총편집장님이 온다는 이제 홍보물을 봤습니다. 그래서 사실 처음에는 주제는 못 봤고, 편집장 에디터가 온다고 해서, 가야겠다, 강남에서 하니까 해서 갔는데 이제 가고 보니까 이제 주제들이, 이 성별과 이제 젠더에 관한, 것들이 있더라고요. 이제 그때 이제 지스터도 좀 알게 됐고, 그래서 그때 강의를 이제 쭉 들으면서 이쪽 연구가 좀 중요하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이제 돌아가서도 많이 찾아봤습니다. 그래서 그랬더니 이제 네이처에서 주로 한 6년 전부터 계속 이런 얘기를 하고 있었고 대표적인 논문을 하나만 좀 소개를 드리자면 보통은 이제 뭐 의학 연구에서도 그렇지만 이 성별을 변수로 이제 생각하지 않아서 그냥 동등하게 맞춥니다. A 조건, 이제 B 조건이 있으면 이거 풀링을 해서 보고 이제 뭐 차이가 없으면 이제 끝나는 식으로 보통 이제 연구가 나오는 경우가 있는데요. 근데 사실 잘 생각해 보니까 이제 성별을 고려했을 때 더 많은 발견을 할 수도 있겠더라고요. 이 저자분들에 따르면.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 성별 이제 남성과 여성이 반대로 움직일 수도 있는 거고, 그러니까 평균은 그대로지만 아니면은 이제 평균이 똑같지만 베이스라인 자체가 이제 좀 다를 수 있는 거고요. 그리고 맨 마지막 오른쪽 아래를 보시면은 평균은 똑같아도 이제 남성은 증가하고 이제 여성은 감소하는 식으로 이제 움직일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런 부분을 고려하는 게 참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게 의대니까 좀 의료 쪽으로 이제 말씀을 드리자면은 그 정밀의료라는 이제 말을 많이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은 그 똑같이 치료하지 말고 그 환자별로 좀 정보를 얻어가지고 이제 개인 맞춤형으로 이제 하자. 이제 이런 움직임인데요. 그래서 요새 이게 적용되는 분야는 뭐 뭐 항암 쪽이나 아니면 노인분들한테 좀 약을 좀 다르게 쓴다거나 그래서 이런 처방이 달라지는 경우가 가끔 있습니다. 용량이라든지. 근데 이 성별에 따라서, 그러니까 오히려 이게 어떻게 보면 가장 오래된 차이인데, 이제 성별에 따라서 약물, 뭐 용량을 다르게 하는 경우가 있을까, 처방이 다른 경우가 있을까, 이제 보면은 잘 없습니다. 그 FDA 기준으로 이제 하나의 약물만 이제 용량을 다르게 이제 권고를 하고, 이게 뭐 잘 아시겠지만 졸피뎀 2013년에 이제 졸피뎀의 이제 권고가 이제 좀 달라졌었습니다. 근데 국내의 기준을 보니까 국내에도 이제 이 소식을 빨리 접하긴 했는데, 당시 식약청에서 여성 줄이는데 남성도 이제 같이 줄여라. 그러니까 이게 용량이 좀 높으면 뭐 교통사고가 나고 이러니까 그냥 남성, 여성 둘 다 줄여라. 해서 제가 알기로 이제 한국에서는 뭐 이렇게 성별에 따라서 뭐 용량을 다르게 하는 경우는 아직 이제 찾지 못했고 혹시 알고 계시면은 저희 약대 교수님들도 계시니까 좀 알려주시면 이제 좋을 것 같습니다. 어, 그러면은 이게 뭐 성별에 따라서 그러면은 뭐 약을 똑같이 써도 뭐 멀쩡한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좀 검색을 해봤는데 이제 이거는 미국 자료고요. 이제 애드버스 이벤트인데 그러니까 부정적 약물 효과라고 이제 뭐 명명을 하자면은 그 빈도가 이제 여성의 빈도가 이제 56%고 이제 남성이 이제 43%라서 그러니까 여성에게서 이런 이제 부정적 약물 효과가 보고되는 경우가 이제 좀 더 많았습니다. 그리고 미국 말고 이제 글로벌 데이터를 보더라도 이제 6년 전에 나온 연구이고 이게 50년 동안 95개국에 이제 1,500만 개 이제 보고를 이제 검토를 해봤더니 미국보다 조금 더 차이가 더 납니다. 그러니까 여성이 남성보다 이제 부정적 약물효과가 1.5배 더 많았어요. 그러니까 60%대 이제 40%니까 이게 이제 10% 단순히 10% 차이가 아니라 50%가 더 많은 거죠, 상대적으로는. 그래서 왜 이제 이런 일이 있을까 이제 고민을 해봤는데 이것도 이제 찾아보니까 일상에서 이제 전통적으로 이제 가임기 여성을 이제 배제를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게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일상에서 평균적으로 한 2, 30%만 이제 여성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안정성을 테스트하는, 페이즈인데, 그때 이제 여성의 숫자가 좀 적다 보니까 아마 이런 부작용이나 부정적 약물효과가 이제 잘 보고되지 않은 채로 개발된 것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래서 2상과 3상은 이 효과를 보니까 거의 50%에 이제 근접하고요.
그래서 찾아보니까 생각보다 연구는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은, 그 이제 양리학 교실, 의대에도 이제 양리학 교실이 있으니까, 그런데 보면은, 그러니까 약물 대사에 관한 성차는 잘 알려져 있고요. 뭐 체지방률이라든지 아니면 뭐 심장이 좀 다르다든지 뭐 장에서도 뭐 조금 다르고 그리고 이런 부분 말고 또 이제 유전적으로는 이제 장기별로 유전 발현이 좀 다르다 이런 것도 이제 알려져 있는데 이제 결합한 게 이제 많지 않더라고요. 그러니까 약물 표적 유전자에 대해서 좀 한정지어서 한 연구는 없어서 제가 이제 그거를 좀 조합을 해보려고 했고 이 연구의 이제 의미는 이게 사람들이 약물 용량을 다르게 쓰고 싶어도 사실 근거가 없습니다. 왜 지금까지 그냥 똑같이 용량을 썼는데 이걸 다르게 해야 되지? 약간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이제 유전자 발현이 다르다라고 하면은 그런 이제 근거가 분자적인 근거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서 이제 연구를 이제 진행을 좀 했고요. 어, 또 사실 그 오늘 소개해드릴 연구에서는 AI를 이제 사용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좀 핸들링 할 수 있는 범위였기 때문에 수작업으로 했고, 근데 이제 마지막 페이지에서 앞으로 이제 나아갈 방향에 대해서 이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사용한 데이터베이스는 이제 GTex라는 데이터베이스하고 이제 휴먼 프로틴 아틀라스라는 이제 데이터베이스였고요. 여기에 대략 한 980명 정도의 이제 환자에 대한 이제 유전체 정보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중에서 저희는 이 약물 표적 유전자 이제 854개에 대해서만 한정해서 차이가 나는 유전자들을 이제 발굴을 했습니다. 그래서 결과를 보시면은 이제 조직별로 이제 보시면은 일단 가장 그 차이가 많이 나는 조직은 이제 브레스트 조직입니다. 이제 이거는 사실 이제 직관적으로 이제 좀 예상할 수 있는 부분이고, 근데 그 다음에 이제 저희가 좀 신경과 관심이 갔던 거는 이제 두 번째가 이제 피하 지방입니다. 이게 사실 지방도 그 남성 여성 체지방률이 이제 다르고 그 지방 대사가 어느 정도 좀 다르다는 어떤 인식은 있었는데요. 이게 뭐 실제로 숫자로 이제 나온 적은 이제 잘 없었는데 이제 저희가 약물 표적 유전자에 대해서 해보니까 이 피하 지방이 꽤나 좀 다르게 좀 작용할 수 있겠다 이런 결과를 이제 봤고 그다음에 이제 다섯 번째 보시면은 이 스켈레탈 머슬 이 근육도 사실 남성 여성 다르다고 생각하죠. 근데 이게 이제 유전자 수준에서는 이제 잘 이렇게 제시되지 않았어가지고, 이제 저희가 좀 근거를 제시했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오른쪽을 보시면 생각보다 차이 안 나는 조직들 보면은 간이 별로 차이가 없습니다. 생각보다. 유전자 발현에서는요. 그리고 이제 브레인의 나머지 영역에서도 이제 피추어터리 빼고는 나머지도 그렇게 유전자 발현 자체는 뭐 그렇게 이제 차이가 없고 아마 이건 조금 더 뭐 시냅스라든지 뭐 그런 영역에서 좀 차이가 나오는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스플린에서도 이제 면역 세포들이 이제 많이 있는데 거기서도 생각보다 이제 차이는 크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대표적인 이제 유전자를 몇 개 정리해서 보여드리면 제가 이제 대사 쪽에 관심이 있어가지고 위에 네 개가 이제 대사 관련 유전자인데 이제 피하 지방에서 이제 PPR 감마라든지 뭐 인슐린 리세프터라든지 뭐 락테이트 관련 이제 유전자라든지 글루카곤 관련 유전자라든지 이런 대사 메타볼리즘 쪽들이 조금 이제 다른 것들이 이제 눈에 들어왔고요. 그리고 왼쪽 아래는 이건 이제 암 관련 유전자입니다. FGFR1이라든지 아니면 CD22라든지 또는 이제 면역 관련이 그러니까 차이가 많진 않았지만 일부 유전자에서 이제 면역 관련 유전자가 좀 발현이 좀 다른 경우가 있어서 이제 이런 것들은 좀 고려를 하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이제 들었고요. 그래서 다른 예시를 좀 들자면, 그러니까 이제 시간이 부족해서 결과를 많이 보여드리지 못했고, 이제 저만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뭐 여기는 이제 다 관심이 있으셔서 모인 분들이지만, 이제 제가 이 연구를 시작하게 된 계기도 그 이제 FDA에서 이미 이제 이런 움직임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제 인트로랑 똑같죠. 그러니까 성별이 이제 변수로 고려돼야 되고 이 생물학적 차이가 이 약물의 이제 안전성과 효능에 차이를 줄 수 있을 거다. 그러니까 메이로 이제 쓰고 있긴 한데 그래서 사실 제가 이 논문을 투고했을 때도 그 에디터가 FDA 분이 담당을 하셨어요. 그래서 아마 좀 호의적으로 봐주시지 않았을까라는 이제 생각이 들고 이제 유럽에서도 그러니까 영국에서 이제 의과학 분야에서 이제 성별을 좀 고려해야 된다라는 움직임이 뭐 이미 있고요. 그다음에 그래서 앞에서 암 한번 말씀드렸는데 그 이미 한 7년 전부터 이제 암은 워낙 환자들도 많고 좀 중대하다 보니까 이 면역 치료를 이제 어떻게 할 거냐 이런
이제 보고들이 있었고, 그리고 이제 비만도 말씀드렸는데, 사실 비만도가 이제 성별 특이적으로 암 위험도가 달라집니다. 그러니까 둘 다 이제 비만인, 환자더라도 남성 경우에는 뭐 어떤 암이 더 위험하고, 이제 여성에게서는 더 어떤 암이 위험하고, 이런 보고들이 이제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 가장 최근 예시로는 이제 올해 초에 나왔던 것 같은데, 이제 사이언스에서 이제 성별에 따라서 이 조직 특이적인 이 면역에 차이가 있을 거다. 그래서 리뷰로 나왔는데 좀 퍼스펙티브에 좀 가까웠어요. 그러니까 앞으로 우리가 이제 성별 특이적인 면역을 좀 들여다볼 필요가 있다. 이제 이런 이제 연구가 나왔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제 연구의 한 파트였고, 이제 나머지 한 파트는 단백질이에요. 그러니까 저는 또 혈중에 있는 분비 단백질도 관심이 많거든요. 그러니까 왜냐면 이게 좀 엔도크라인 시그널링이라고 할까, 이게 재밌기도 하고, 그리고 이제 의학적으로도 혈중에서 이제 바이오마커 발굴하는 일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리고 또 치료표적으로도 좀 개발이 되는 이제 타겟들이고 해서 이쪽도 좀 연구를 진행을 했습니다. 최근에. 그래서 이때 사용한 방법은 프로테오믹스 도구 중에 오링크라는 기술이 이제 몇 년 전부터 좀 쓰이고 있어서 이제 국내에서도 제공하는 업체가 있어서 이제 저희가 좀 진행을 했고 원리는 안티바디 두 개를 이용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특이성을 높이기 위해서 한 단백질에 안티바디 두 개를 이용하고 여기에 이제 DNA가 컨주게이션 돼 있어서 이게 충분히 둘 다 결합이 되면 신호를 감지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보통은 이제 엘라이자로 그 전까지 이제 많이 했는데 엘라이자는 이제 한 개씩 해야 되거든요. 단백질 이제 하나씩 해야 되고. 그럼 여러 개 하려면 이제 질량 분석을 했는데 이것도 이제 사실 쉽지가 않습니다. 이게 조건 잡는 게 굉장히 좀 까다로워가지고. 근데 이번에 이제 개발된 오링크 같은 경우에는 이제 최소 이제 타겟을 50개부터 뭐 비용만 더 내면은 5,400개까지 이제 검출을 할 수 있고 이 샘플 요구량도 굉장히 이제 적기 때문에 사실 휴먼 혈액은 몇 밀리씩 뽑으니까 굉장히 좀 감도가 좋은 방법이라고 이제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논문들 보니까 한 5년 전부터 이제 이걸 활용한 논문들이 이제 많이 나오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뭐 몇 가지만 말씀을 드리면은 이 타입 2 다이아베티스가 2형 당뇨병과 이제 건강한 사람과의 이제 혈액에서 어떤 단백질이 다른가 이런 것도 이제 나왔고요. 또는 이제 암 환자의 블러드에서는 뭐가 다른가? 아니면은 이 면역 관련된 또 단백질들은 또 뭐가 다른가? 아니면 맨 아래쪽에 이제 요새 노화 관련된 것들도 이제 관심이 많이 있으니까 이 노화와 이 혈장에 있는 단백체와는 이제 어떻게 다른가 이제 이런 훌륭한 연구들이 이제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저는 이제 아직 임용된 지 얼마 안 돼가지고 뭐 간단하게 했습니다. 이제 아주 간단하게 아직 이제 인간 혈액은 없어가지고 마우스 혈액을 보는데 두 종을 하기로 했어요. 그러니까 흔히 얘기해서 이제 B6라는 까만색지가 있고 이제 발브시라는 흰색지가 있는데 여기서 그냥 이제 성차를 보기로 한 겁니다. 이 테크닉을 한번 시험해 볼 겸. 그래서 이제 플라즈마 분리해가지고 이제 보냈고요. 그래서 실험은 뭐 아주 간단했습니다. 피만 뽑으면 돼서. 그 다음에, 이제 50개, 그러니까 40개 단백질을 보는 패널, 그리고 90개 단백질을 보는 패널이 있는데, 이걸 이제 모두 통합해가지고, 이제 퀄리티 체크를 했을 때, 대략 이제 87개 정도 단백질에 대해서 이제 분석할 수 있는 결과를 이제 얻었습니다. 그래서 뭐 결과가 이제 많이 있지만 좀 대표적인 걸 이제 말씀드리면은 어 이게 사실 스트레인별로 약간 좀 다르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B6에서만 차이가 나는 단백질도 있고 발브시에서만 이제 차이가 나는 단백질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중에 뭐 다양하지만 두 가지만 이제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나는 이제 LPL이고 하나는 이제 그렐린입니다. 그래서 LPL은 라이페이즈인데요. 라이포프로테인 이제 라이페이즈라서 이제 지질대사와 이제 관련되어 있는 단백질입니다. 근데 이게 이제 B6도 그렇고 발브시에서도 그렇고 둘 다 이제 피메일에서 더 많이 검출이 됐고 이것도 이제 휴먼 데이터베이스에서 살펴보면은 이미 이제 앞에서 나온 논문들의 이제 데이터베이스가 다 디파짓 돼 있어서 휴먼 블러드의 데이터를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보면은 여기서 이 왼쪽 이제 로그 스케일이거든요. 그러니까 대략 1 정도, 그러니까 2배 정도 더 이제 피메일에서 더 높다, 여성에게서 더 높다는 걸 알 수 있었고, 그리고 이 LPL은 주로 지방 조직에서 이제 발현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피하 지방에서 이 휴먼 팻의 이제 발현을 보면은 실제로 이제 조직에서의 발현도 높다. 이걸 이제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게 조금 재밌는 점은 LPL은 사실 이렇게 서큘레이팅 하는 프로틴은 아니에요. 고전적으로는. 원래는 이 엔도셀룰 셀에
이제 앵커링 돼 있는 상태에서 이 그 프리패티 애시드로 분해를 시키는 역할인데 이게 혈중에 이제 순환하는 LPL이 여성에서 높다는 게 무슨 의미일까? 이거는 조금 더 연구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GHR은 그렐린인데 이거는 그래도 조금 유명한 호르몬입니다. 그러니까 식욕, 그 이제 불어일으키는 이제 호르몬이라고 보통 이제 하는데, 이게 신기한 게 이제 P6는 차이가 없어요. 근데 이제 발브시에서만 피메일에서 더 높았습니다. 근데 휴먼 데이터를 보면은 휴먼에서 피메일이 더 높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사실 뭐 예전부터 이제 알려져 있었습니다. 이것도 이제 마찬가지로 위에서 이제 주로 발현되는데 위에서 휴먼 위에 발현량을 보면 이제 더 높습니다. 그럼 이제 이게 어떤 의미가 있냐면은 그렐린 재밌잖아요. 근데 이제 보통 그걸 이제 B6에서 한단 말이죠. 왜냐면 사람들이 이 쥐를 원래 많이 하거든요. 근데 어떤 성별에 따른 뭐 식욕이라든지 뭐 대사라든지 이런 걸 볼 때는 그렐린 연구를 할 때는 이 발브씨를 봐야 이 휴먼에서 나오는 성별 차이를 좀 반영할 수 있는 것이 아닌가 이런 이제 좀 생각이 들어서 이제 논문을 썼고 이거는 최근에 이제 액셉이 돼가지고 아마 조만간 출판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런 오링크를 이용한 데이터들이 질병별로 이제 쌓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도 이제 그냥 보통 정상 조건에서 한 거지만 세상에는 이제 굉장히 많은 이제 환자들이 있다 보니까, 이것들을 이제 모아서 점점 데이터베이스가 만들어지고 있고, 그래서 직접 실험을 안 하시더라도 이런 데이터베이스를 참고하시면은 좀 많은 정보를 이제 얻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게 마지막 페이지고요. 그 이제 주제가 AI다 보니까 좀 앞으로 일어날 일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제 의대에 있으니까 아무래도 휴먼 샘플을 가지고 이제 연구를 하고 이제 파트너를 좀 찾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럼 이제 다양한 이제 휴먼 샘플이 이제 나올 수 있을 거고, 그러면 이제 이거를 이제 분석할 수 있는 방법이 이제 여러 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단백체를 이제 볼 수도 있고, 전사체, 제가 앞에서 봤던 전사체 할 수도 있고, 지놈 시퀀싱 이제 뭐 당연히 많이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말씀해주신 바이오마커 개발도 있고, 요새는 이제 메타볼로믹스 관련된 것들도 있습니다. 근데 이게 최소한 몇 천 개부터 시작하거든요. 단백체도 뭐 5천 개, 그다음 전사체도 뭐 15,000개. 그럼 이게 수작업으로 더 이상 이제 할 수 있는 단계가 아니게 됩니다. 그래서 요새 이런 움직임이 많이 있어요. AI를 이용해서 우리가 대량의 데이터들을, 그러니까 흔히 옛날에 이제 빅데이터라고 불렀던 그런 종류의 것들을 이제 다 합쳐가지고, 이제 좀 보는 게 좋을 것 같다. 그래서 저도 이제 이런 방향에는 이제 공감을 하고, 이제 저희 이제 학교에 이제 양세정 교수님도 AI를 하고 계시기 때문에 이제 이런 부분에서 우리가 어떻게 좀 연구를 진행하면 좋을까 이제 논의를 해가면서 특히 이제 성별 차이를 어떻게 좀 강조를 할 수 있을까 하면서 논의를 이제 하면서 연구를 계획하는 단계입니다. 그래서 제가 준비한 내용은 이제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